통신 판매업 신고의 모든 것을 강의하게 된 김덕주 강사라고 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증은 인터넷 판매, 전자상거래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최근에는 조금 쉽게 많이 변했습니다. 굳이 가지 않으셔도 집안에서 혹은 사무실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죠.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할 때는 일일이 다 다녀야 됐고, 그때 이제 정보가 없으면 헛걸음을 조금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들 하지 마시라고 준비한 내용이고요. 잘 들어보시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김덕주 강사라고 하고요. 지마켓 옥션 판매자교육센터 유튜브나 아니면 뭐 온라인 스피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검색해 보시면 제가 나옵니다. 쭉 나오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오프라인부터 계속해서 그 강의를 해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온라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채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도서를 찾아보셔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유튜브 찾아보셔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2010년에 저도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13년 차 셀러이기도 하고요. 주력으로 판매하는 아이템은 자파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리고 연 매출은 한 2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런칭한 것 중에 이제 쇼파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12년도부터 교육기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오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고요. 그 중에 이제 주력으로 하는 게 이런 쇼핑몰의 마케팅,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뭐 마케팅이라고 한정 짓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셀링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을 셀러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단체나 이런 곳에 속해지면서 이런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 같고요. 주요 저서나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지만 뭐 굵직굵직하게 삼성전자, LG전자 최근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쪽 아이템에 특화된 사람은 아닌데, 워낙에 좀 로직이나 이런 것들 분석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이런 기회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려드릴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증 이야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으셔야 되는데, 구 버전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나 이런 것들을 꼭 가지고 계셨어야 돼요. 정부에서 발행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은행에서 발급하는 거 말고 은행에서 발급받아도 적어도 4,400원을 내야 되는 그런 뭐라고 하죠? 공인인증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에 세상이 좋아져서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사용하시는 은행 앱이나 그다음에 토스 뭐 이런 것들 활용을 하면은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인증받는 절차가 그만큼 간단해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차 보시면 이제 통신판매 신고증이 뭐냐, 그리고 실제로 정부24에서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되느냐. 만약에 내가 오프라인을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인터넷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오프라인에서 발급받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 건데,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 다 인터넷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아주 천천히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이란 뭐냐? 통신판매업 신고는 광고물, 전기통신, 매체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반드시 필수로 꼭 신고하여야 된다. 이게 없으면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면허세가요, 45,500원입니다. 45,500원을 안 내고 1천만 원을 낸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전자상거래 시장에 들어올 거다,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한다, 혹은 뭐 물건을 안 팔더라도 뭔가 인터넷 안에서 고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어떤 사업을 펼치고 계실 거다, 할 거다, 그럴 거다라고 하면 무조건 반드시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 신고증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 어딜 가셔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곳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들어오면 가입 전 준비 안내라고 해서 서류를 확인하세요라고 하는 하단에 이 빨간색 네모친데, 여기를 클릭을 이렇게 해보시면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일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혹은 사업자 명의 통장, 사업자로 발행된 통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개인 통장 하셔도 되지만
처음부터 사업자로 그 통장을 만드시는 거를 완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야 나중에 세금 문제가 안 생기세요. 정리하실 때. 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법인 명의 통장, 법인 인감증서. 근데 여기 어디에도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밑에 이렇게 내려보면, 미신고자는 아까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별도 진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써져 있고요. 신고자는 제출을 하지 않아도 뭐래요? 사업자 등록 번호로 자동 연동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정말 세상이 좋아진 겁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무조건 팩스로 보내거나 메일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된 지가 한 5년 됐나요? 5년이 채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업로드하는 형태 그리고 더 발전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 번호 그거 인증만 받으셔도 자동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번호가 딸려오게 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각 몰마다 이게 달라서 세팅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전부 다 스캔을 다 받아두시고 혹은 뭐 조금 여유가 되시면은 사본을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 두시는 게 필요해요. 요즘에는 우편으로 받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인터파크 한 군데 있습니다. 네, 거기 빼고는 전부 다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자동으로 불러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스캔을 꼭 받아두시고 사본은 한두 부 정도만 챙겨두시면 사업자 이런 것들을 뭐 등록하고 전환하고 가입하고 하는데 문제점이 안 생기죠. 그러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처음 보셨던 스마트 스토어 그 메인 화면에 서류 제출하는 거에서 더 아래로 내려오시면 스크롤을 더 아래로 내리셔야 돼요. 내리시면 우측에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다운로드 받으세요 라고 하는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얘를 이렇게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하고 나와요. 네. 당연히 셀러 가입을 해두신 상태이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 그 사업자로 미제출된 형태로 아마 가입을 하셔야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요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네이버에서 발급하는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발급하는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팝업창으로 딱 떠요. 그러면 우측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혹은 인쇄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업로드하거나 뭐 제출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 하나, 그다음에 인쇄 하나, 요 정도 하나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있으셔야지 통신 판매업 신고증 발급이 가능한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야 되지만, 근데 그 정부 24에 가면 이거를 잘 안내를 안 해줘요. 안내를 안 해주다 보니까 가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서류를 가져왔어야 돼? 그럼 다시 나오셔야 돼요. 굉장히 귀찮죠. 그죠? 그리고 혹시나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으시는 분들 관할 구청 가셔야 되거든요. 구청에 갔는데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하기 전 가져오셨네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멘붕 오세요. 무슨 얘기야? 그게 뭐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얘를 먼저 다운로드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출력도 하나 해두시고 요거 꼭 필요합니다. 이게 스마트 스토어에만 있냐? 아니요. 다른 사이트에도 다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게 하나가 있죠. 나는 스마트 스토어도 팔고 지마켓도 팔고 옥션도 팔고 11번가도 팔고 그다음에 쿠팡도 팔 거예요. 그러면 그 각각의 사이트의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다 필요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써요. 서류 한 장을 쓰는데 인터넷에서는 이제 작성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쓰는데 거기에 판매하는 사이트의 URL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링크 주소요. 그걸 넣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팔겠다고 그걸 다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제출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그냥 할게요 라고만 적어도 괜찮거든요. 나중에 이거 하나로 발급받으면 나머지 사이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왜냐라고 하면 여기가 제일 발급받기 쉽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급을 받으셔서 가져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걸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내가 이제 출력도 해놨고 내 PC에 저장도 해놨으니까 이제 뭐 하셔야 되냐라고 하면 통신 판매업 신고증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절대 다르게 검색하시면 안 되고요. 통신 판매업 신고라고만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검색하면 이 화면이 안 나와요. 통신 판매업 신고. 잠깐 인터넷 화면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 통신 판매업 신고 보이시죠? 네, 요렇게 검색하고 요 아래에 있는 얘를 클릭하시는 겁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 만약에 뭐 신고증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이 화면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클릭하고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또 아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반드시 상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 네, 발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류 두 개가 뭐가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과 그다음에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하기증.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으셔야죠. 또 이거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사업자는 이미 다 갖고 계시잖아요. 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까봐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지만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죠. 관할 세무서.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관할 구청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네, 그래서 한 번씩 다 다녀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24 들어와서 이제 서비스 여기 항목에 상단 카테고리 서비스 항목에 밑에 보니까 신청하기 버튼이 있죠. 그쵸? 딱 클릭하고 나면 이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꼭 회원가입 안 하셔도 돼요. 뭐 정부 입사를 매번 들어올 게 아니시니까. 근데 우리가 판매를 하다 보면 정부24에 들어올 일이 종종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종종 있어요. 그래서 미리 회원가입 하시는 건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다, 난 그냥 좀 요번엔 일회성으로 하겠다. 비회원 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뭘 누리든 간에 여기에 간편 인증이 뜹니다. 무조건 떠요. 그래서 간편 인증을 띡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민간 인증서. 방금 보셨던 우측의 공동금융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11만원짜리 혹은 4,400원짜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고 그거를 정부24에 등록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 로그인 기반이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간편인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쭉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익숙한 곳 그냥 아무거나 클릭하셔갖고 하나만 하시면 되고, 우측에 보시는 신상 명세를 쭉 적으시는 겁니다. 다 적으시고 나서 전체 동의하고 인증 요청하면 핸드폰으로 알림 가실 거고, 그 번호를 넣으면 지금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인터넷 통신 판매의 경우는 인터넷 도메인 개설 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이 이러니까 야, 개인 쇼핑몰 있었어야 돼? 이렇게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네, 스마트 스토어 그냥 링크 하나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 방법은 위텍스 서울 포함 전국 다음 중 택 1인데 홈페이지 중앙에 빠른 납부의 전자납부 번호를 위텍스에 들어가서 입력하셔갖고 이걸 납부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사실 지로가 또 날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우편물을 선택했기 때문에 위텍스 가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또 지로가 날라오긴 하는데 지로 날라오면 또 어디 가셔야 돼요? 은행 가셔야 되잖아요. 네. 너무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텍스에서 납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요. 요 세 번째 단락이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과세 기준일이죠. 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폐업 신고 전까지 정기분 등록 면허세를 부과한다. 매년 1월 1일에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밑에 얘기를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사업자를 11월에 내고 그걸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이제 좀 발급받아야 돼. 12월 예를 들어 한 20일쯤 발급을 받아서 면허세를 납부했어요. 1월 1일 날 어떻게 될까요? 또 날라옵니다. 네, 또 날라와요. 그래서 이거는 연말에 11월이나 사실 11월도 뭐 그냥 빨리 창업을 해야 되니까, 뭔가 사업 확장을 해야 되니까 11월에 하시게 되면 뭐 상관은 없는데, 뭐 12월 말이었다. 그러면 그냥 아마 거기서도 그럴 거예요. 구청에 찾아가시면 그 담당자분이 내년에 하세요. 보통 그래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1월 1일 날 다시 오세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1월 2일이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면허세는 무조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번 청구가 된다. 요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설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오시게 되면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업체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해요. 업체 정보, 개인 사업자면 개인 사업자, 뭐 법인 사업자면 법인 사업자, 뭐 상호명 적어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인데 여기 소재지는 어디다? 사무실이 있는 곳이다. 네, 사무실 소재지입니다. 요거를 딱 적어주시고 나서 다음번에 보면 대표자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해서 주소를 또 물어보니까 여기에다 또 사업장 주소지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어디예요? 네, 집 주소를 넣으시는 겁니다. 집 주소. 그래서 생년월일이랑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가렸고요. 주소 알아서 이제 넣으시고 이메일 넣으시면은 되시는 겁니다. 넘어와서 판매 정보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인터넷 팔 거잖아요. 그 인터넷 체크하시고요. 취급 품목에 여기는 변경돼도 전혀 관계가 없으세요. 위에 부분도 그렇지만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뭐 다중 체크를 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그냥 일단은 우선적으로 난 이거 할 거야. 뭐 예상치여도 그냥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변경돼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저렇게 쭉 나오는데 스마트 스토어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겠죠. 본인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경우는 저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오픈마켓의 경우는 G마켓, 옥션 등으로 입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매한 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어디 걸 가져왔죠? 스마트 스토어 걸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 뭐다? 스마트 스토어다. 네. 다른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호스트 서버 소재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차피 우리 국내 판매하는 거고 뭐 개인 쇼핑몰의 개별 호스트 서버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중개형 쇼핑몰인 G마켓, 옥션, 스마트 스토어의 호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이 서버의 소재지를 적어 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공란으로 남겨두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에 제출 방법을 물어보죠. 제출 방법. 네, 그 위에 선지급식 통신 판매의 경우 구매한 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 대금 예치 이용 확인증을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뭘 가져왔죠? 구매한 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위 서류는 오픈마켓이나 은행에서 발급하는데 우리 어디서 가져왔죠?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져왔어요. 선지급식 통신 판매에 해당하지 않거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만 각호에 따른 거래의 경우 관련 소명 자료가 첨부되는데 우리는 전자상거래에 중개인 쇼핑몰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혹은 개인 쇼핑몰 판매도 추후에 할 거기 때문에 이 관한 법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위에 서류를 다 가져오셔야 되는 거고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사업자 등록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한 적이 없어요. 네, 잘 생각해 보셔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도 첨부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출 방법은 당연히 파일 첨부고요. JPG로 저장했거나 뭐 PNG로 네, 저장을 하신 분들 뭐 등등등이 있겠죠. 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PDF 파일 업로드 중 오류 발생 시 JPG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하라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 PDF로 다운을 받으셨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포토샵에 불러갖고 JPG로 변환하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파일 변환 뭐 이렇게 검색하신 다음에 변환을 좀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이 파일 첨부에 뭐뭐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하나랑 그 다음에 구매한 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파일 추가 요 버튼 네, 요 버튼이요. 요 버튼을 눌러갖고 업로드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어디로 받을 거냐라는 이야기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온라인 발급이시죠. 온라인으로 끝낼 거니까 본인 출력하신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전동의에 요거 네, 증명 체크하신 다음에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시는 겁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통신 판매업 신고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래쪽에 이게 나오실 거고 통신 판매업 신고를 클릭하시게 되면 정부24의 이제 서비스 나오시는 거고요. 신청하기에 비회원 신청하기 누르시고 동의합니다. 아래쪽에 내려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를 넣으시는 겁니다. 화면 이동하고 아까 보셨던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요. 상호명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적어주시고 연락처 적으시고요. 여기는 사업장 소재지요. 대표자 정보를 넣는 겁니다. 집 넣는다 그랬죠. 집. 네. 그리고 나서 인터넷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의류 패션 자파 할게요. 뭐 모르시면 그냥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뭐라고 넣는다고요? 스마트 스토어. 호스팅 서버 필요가 없고요. 구비 서류를 넣을 건데 파일 첨부에 2개 넣으라고 되어 있죠? 자, 네. 여기에 수령 방법을 파일 첨부된 거 파일 추가 누르셔서 네,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구매한 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찾으셔갖고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 아래쪽에 내려서 본일 반급 본인 출력 사업자 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하신 다음에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거야. 정말 하실 건가요? 라고 제가 넣어놨잖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구매자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서 프린트하는 건 똑같죠. 똑같아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하나도 같이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관할 구청에 가보면 경제지원과, 경영지원과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민원 접수하는 곳에 이제 가셔갖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받으러 왔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라고 하면 절로 가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가겠죠? 네, 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고서를 아까 그 신상 적으시는 것처럼 쭉 작성하실 거예요. 쭉 작성을 하시게 되면 그 작성하는 데 이제 뭐 연필로 막 쓰는 거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적으셔야 되는 거고 요걸 작성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구청 담당자분한테 드리면 이 구청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면 3일 뒤에 다시 오라 그래요. 왜요? 물어보면 이게 원래 발급받는데 한 3일 정도가 소요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하나 팁 드립니다. 제가 이제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팁 하나 드리면 인상을 먼저 쓰세요. 인상을 먼저 쓰시고 제가 이거 발급받으려고 3일 뒤에 또 오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지금 해주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제 지인이 그러는데 하루 만에 끝냈다 그러는데 무슨 3일 뒤에 또 오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민원인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시냐면 화들짝 놀라시면서 한숨을 한번 쉽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해주세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주일치를 쭉 몰아서 그 민원인이 한 번에 그걸 모아갖고 처리를 하고 그거를 전부 다 전송을 하고 한꺼번에 그걸 받아와서 이제 오신 분들한테 순차적으로 교부를 해드리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분이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싫잖아요, 우리는. 싫으니까 우리는 3일 뒤 방문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인상 한번 쓰고, 지급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령 후 이제 납부 고지서가 날라오면은 어디다가 하시면 된다? 위텍스에 들어가셔서 45,500원을 납부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무료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죠. 면허세가 발생됩니다. 연기준으로 45,500원. 이걸 언제 한다고요? 1월 1일 날 청구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월 1일 날 내시는 거고요. 보통 인터넷 판매는 3종의 이게 종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맥스로 내야 되는 금액이 6만 원대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인터넷 판매하시는 분들은 6만 원대로 갈 일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3종으로 무조건 하시는 거고 연기준으로 45,500원을 낸다. 그리고 그 면허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매년 1월 1일에 청구가 된다.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 이딜러라고 하는 개인 판매자가 있어요. 개인 판매자라고 하는 건 일반 판매자가 아닙니다. 일반 과세 판매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간이 판매자도 아니에요. 그냥 개인 이딜러라고 하는 건 사업자 없이 간 보는 거예요. 간 보는 거. 그냥 나는 판매 한번 그냥 해볼까? 이런 거. 정식적인 판매자가 아닌 거죠. 개인 이딜러로 가입을 하고 나중에 이제 판매자, 사업자 판매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겪는 건데 그럴 경우에 나는 개인 이딜러야. 이런 경우에 통신 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각 마켓의 판매자 구분은 개인 판매자, 사업자 판매자, 뭐 조금 더 하면 뭐 해외 구매 대행 판매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개인 판매자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통신 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없죠. 이미 그거를 내지 않고 판매를 하시는 거니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나는 원래 구매자로서 그냥 판매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구판매에 전환만 한 거예요. 판매 전환까지만 한 거죠. 그래서 쭉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의외로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6개월 거래 횟수 20회 미만 그리고 600만 원 이상의 매출이라고 하는 건 월에 뭐 물건을 10개 이상 팔았거나 쉽게 얘기해서 10개 이상 팔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막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로 전환하시라고 그 알럿창이 계속해서 뜨실 겁니다. 여러 사이트 다 그래요. 다 그렇게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업자 전환이라고 하는 걸 하셔야 되고 그걸 하실 때 이제 업종에 당연히 전자상거래를 추가하실 거니까 그러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그러면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방식 그대로를 하신 다음에 전환이라고 하는 걸 또 통해서 사업자 전환을 하시면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따로 별도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이 사업자는 여기서 제외 아닐까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간이 사업자도 모두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는 간이랑 일반 과세자 두 개를 포함하는 거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개인 이딜러는 내가 그냥 소비자로서 구매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판매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그 개인 이딜러로 전환한 형태 요 형태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발급받으세요. 오프라인 가지 마시고 발급받으셔서 꼭 쉽게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